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동명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동명이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동명이는 병든 어머님을 위해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명이는 깊고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 깊은 산속에 웬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처녀는 무척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처녀는 의식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동명이는 처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죠. 그런데 처녀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력이 다해 쓰러졌나 보구나. 동명이는 처녀를 업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히고 입안에 물을 넣어 주었지요. 얘야, 이 처녀는 누구냐? 산속에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요. 그러느냐, 이처럼 고운 처녀가 어쩌다 산속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냐? 어머님도 처녀를 보며 무척 안쓰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이도 잠들어 있는 처녀를 보고 있으려니 처녀가 천사처럼 곱고 너무 예쁜 것이었지요. 처녀를 보고 있는 동명이의 가슴이 왠지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니 처녀가 눈을 뜨는 것이었죠. 정신이 좀 드시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우리 집이요. 산속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주셨으니 그거면 됐습니다. 동명이의 심장은 더욱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랗고 총기 있어 보이는 눈을 가진 처녀를 보니 노총각 동명이의 심장은 어쩔 줄을 모르고 쿵쾅거리는 것이었죠. 며칠째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면 주려고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동명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보리밥을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명이가 가져온 보리밥을 순식간에 해치운 처녀는 이제 좀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쩌다 깊은 산속까지 가서 쓰러진 것이요. 말하자면 긴데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구려.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그리 되었을 테니 마음 편할 때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제 이름은 지화라 합니다. 그렇구려. 참으로 예쁜 이름입니다. 지화의 몸이 좋아지자 동명이는 지화를 데리고 벚꽃이 만발한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지화는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신나게 뛰어다니던 지화가 달려와 동명이의 손을 잡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명이도 기분이 좋아 지화의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명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지화도 동명이의 가슴 위로 넘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동명이는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지요. 동명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진 동명이는 지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화는 동명이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으며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동명이도 그런 지화를 보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지요. 동명이는 이런 삶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동명이와 지화 그리고 어머니까지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밥을 지화에게 먹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쫄쫄 굶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동명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나무를 내다 팔아야 어머니와 지화에게 밥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동명이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하는 동명이는 힘이 절로 솟는 것이었지요. 지화 생각만 해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순식간에 나무를 한 짐이나 마친 동명이는 나무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판돈으로 보리쌀 한 대를 사가지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어이 동명이 손에 든 것 이리 내놓고 가거라. 장터 거지왈패들이 나타나 동명이의 보리쌀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되는구먼. 이것이 없으면 우리 엄니는 굶어 죽는구먼.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고 어서 내놓지 못할까. 동명이가 한사코 내놓지를 않자 왈패들이 달려들어 동명이를 두들겨 패고 보리쌀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지화에게 밥해줄 보리쌀을 빼앗긴 동명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오늘도 어머니와 지화가 굶을 것을 생각하니 동명이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까지 흐른 동명이는 힘없이 집으로 향했답니다. 어서 오셔요. 일하느라 힘드셨죠. 어서 씻고 오셔서 저녁 드셔요. 어머니는 진지 드시고 주무십니다. 지화가 반갑게 맞아주며 저녁 먹으란 말에 동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흰쌀밥에 고깃국까지 있는 것이었죠.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요? 잠시 장에 나갔다가 사왔어요. 아니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산 것이요? 그것도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동명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지화가 차려준 밥이니 일단 맛있게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동명이는 또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장에 내다 팔고 돌아오는 중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거지왈패들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제발 빼앗지 말아줘. 오늘은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제 빼앗은 것을 돌려주려 온 것이야. 아 정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는 것인데? 어젯밤 내 보리쌀 때문에 어떤 처녀가 찾아와서는 두목에 팔을 부러뜨렸어. 한 번만 더 빼앗으면 우리들까지 모두 팔을 부러뜨리겠다는 것이야. 그 처녀는 도대체 누구야? 어찌 처녀가 장정들보다 힘이 센 것이야? 그것이 사람이요, 요물이요. 동명이는 순간 그 처녀가 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동명이는 지화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내들도 무서워하는 거지왈패들을 저리 벌벌기게 만들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동명이는 또 지화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았습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 고기 반찬이 있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지화는 무슨 돈으로 이렇게 쌀과 고기를 살 수 있는 것일까? 동명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지화는 동명이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무척 잘해주는 것이었죠. 그럴수록 동명이는 지화가 무척 더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소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이 왠지 두렵기까지 하는 것이었죠. 그 후로 동명이는 지화를 봐도 왠지 전 같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설레이고 가슴 뛰는 것도 없어진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지화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지화가 말하는 것이었죠. 제가 마을에 집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으로 이사를 하시지요. 지화가 집을 장만했다는 말에 동명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이는 지화를 따라 새로 장만했다는 집으로 가보았지요.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양반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기쁨도 잠시 동명이는 지화가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기쁠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지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동명이는 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둘러보고 나니 지화가 또 말하는 것이었죠. 이 집은 마음에 드세요? 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집의 명의도 동명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맘 놓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논과 밭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동명이는 지화의 말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집도 과분한데 논과 밭이라니요? 지화를 따라 논과 밭을 본 동명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이곳이 모두 동명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땅을 살 수가 있단 말이요? 조상 대대로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아온 동명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보며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명이는 지화가 왠지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아는 바가 없으니 함부로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으로 들어온 동명이와 어머님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답니다. 그리고 지화가 의원을 불러 어머님을 치료하니 어머님 건강도 날로 좋아지는 것이었지요. 이제 일하지 않아도 풍족한 살림의 동명이는 가끔 주막에 들러 술도 한 잔씩 하곤 하였답니다.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탁주를 마음 놓고 마시게 되니 그 또한 재미가 있었지요. 그렇게 동명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척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창수, 자네도 조심여. 아니, 왜 조심하라는 것이야? 아, 못 들었는가? 얼마 전에 생기골에서 보부상들이 여러 죽지 않았던가? 그거야 나도 듣기는 했네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뭐가 아니라는 것이야? 포청에서 그 시신들을 가져가서 검수해보니 온몸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이 있었고 죽은 사람들의 심장이 모두 없었다는 것이야. 그러니 그게 구미호의 짓이라는 거지. 아니, 구미호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것이야? 아, 이 사람 모르면 말이나 말게. 구미호가 처녀로 변장하여 보부상들을 산속으로 유인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심장만 빼먹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보부상들이 가지고 있던 국보들도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야. 아니, 국보라니. 아, 말도 말게. 수백 년도 넘게 내려온 정승의 국보를 옮기던 중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네. 아마 그 국보만 해도 좋기 수만 양은 할 것이라네. 동명이는 옆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뭔가 자꾸만 찜찜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구미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화가 자꾸만 무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만약 구미호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리세님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고 또 엄청난 돈으로 사들인 집과 땅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동명이는 머리가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동명이는 지화를 살살 피하는 것이었죠. 지화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점점 무서웠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구미호에게 당했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명이는 지화를 더욱더 무서워하게 된 것이었지요. 어디 아프셔요? 요새통 식사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시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화는 여전히 동명에게 무척 잘하는 것이었지요. 동명이가 조금만 이상해도 물어오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그럴수록 동명이는 지화를 더욱더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구미호일 것이란 생각을 벗을 수 없던 동명이는 주막에서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곤 하였답니다. 이제 오셔요. 오늘도 술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너는 누구냐? 저리 가거라.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구미호인 것을. 짐승 주제에 어디 감히 사람을 해하려 하느냐? 동명이는 술에 취해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동명이는 술에 취해 지화에게 구미호라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동명이는
지화에게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들리면 구미호에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동명이는 지화를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동명이가 낫을 들고 지화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지화를 향해 결국 낫을 휘두르고 말았지요. 자다 말고 깜짝 놀란 지화는 동명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살기까지 느껴지는 동명에게 지화도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지화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지화가 떠나고 동명이의 집에는 싸늘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지화가 있었을 때는 집안이 항상 밝고 화사했었는데 지화가 없으니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지요. 동명이는 술이 깨고 나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니 웬 귀부인 복장을 한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이곳에 젊은 처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계시는지요? 젊은 처녀라면 지화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다면 어디로 가셨는지요? 그건 나도 모르.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돌아오시면 제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공주마마를 모시는 최상궁이라 합니다. 아니 공주라니요. 지화 애기씨는 공주님입니다. 거리 답답하다 하여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잊은 것이지요. 그러니 공주님이 돌아오시면 제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기 위해 내금이와 포도청까지 모두 나섰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야만 아바마마께 꾸중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상궁의 말을 들은 동명이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주를 구미호로 알고 있었으니 큰 실수를 한 것이었죠. 그날 후로 동명이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지화를, 아니 공주님을 구미호라며 구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니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동명이는 지화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미호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지화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허구한 날 동명이는 지화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지화 없는 썰렁한 집안은 숨이 답답할 지경이었지요. 동명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한 번 떠나간 지화는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명이는 결국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까지 이상해져 버린 것이었지요. 자신도 지화를 사랑했기에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명이는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취중망언성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술이 깬 뒤에 후회한다는 말이지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다 보면 결국 후회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이야기 속 동명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